네, 안녕하세요. 더블크루 시작하겠습니다. 8,000피 네. 시대가 됐습니다. 네, 오늘 같은 기분 좋은 날 새로운 분을 모셔봤는데요. 조희진 대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하나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조희진 PB라고 합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네. 잠깐만요. 조희진 PB 왜 이렇게 얼었어요? 오늘 8,000피인데. 너무 기분 좋은 긴장을 날이잖아요. 해가지고. 네. 네. 오늘 8,000피인데 제가 처음으로 데뷔하는 또 우리 PB님인데 네, 한번 되게- 장기를 보여주세요. 원래 탐방 이런 거 엄청 다니시잖아요. 네, 저는 보통 이제 기업 탐방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제 3프로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제 기업 탐방 내용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에 대한 제 나름의 분석들을 앞으로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뭐 네. 그 별명이 있던데 탐정이라고. 탐정이요? 네. 왜요? 뭐 제가 얘기를 종목 드렸는데. 탐정? 아니 뭐 탐방 요정이라고. 탐방. 그런 얘기가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 업종 알려주실 건가요? 제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 로봇 섹터인데 네. 로봇 섹터에서도 특히나 현대차 그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해서- 현대차 그룹, 네. 현대차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다행히 발표하는 날 상승해서 다행인데요. 네. 해서 아무래도 요즘 전자나 닉스가 워낙 잘하고 있다 보니까 네. 좀 지수가 올라가는 날에도 상승 종목보다 좀 하락 종목이 많고 좀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어느 섹터를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이제 삼성전자와 더불어 지금은 개인이 주도하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형주인 현대차 그룹을 보셔도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 주제인 현대차 그룹과 로봇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현대차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피버팅, 로봇 아닙니까? 네. 근데 로봇의 중심에는 보스턴 다이믹스의 복잡한 지분 구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요거 보스턴 다이너믹스 지분 구조를 하나 도식화해서 가져왔는데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제 현대차 그룹 로봇 회사라고 다들 아실 텐데 이제 지분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HMG 글로벌이라는 곳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설립한 미국 투자법인인데 지분 구조를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는 HMG 글로벌이 약 56%, 정의선 회장이 약 22%, 현대글로비스가 11.25%, 소프트뱅크가 약 9.5%로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소프트뱅크의 9.5% 지분입니다. 네. 네. 이 소프트뱅크가 2021년에 인수를 했는데 이제 1조 2천억의 그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얘네가 인수를 한 계약 조건이 5년 안에 상장을 못하면 소프트뱅크 지분을 현대차가 매입해 주라, 되팔 수 있다. 이거였는데 1차 시한은 전년도 6월이었고 이제 1년을 연장해서 현재 한 달도 안 남은 다음 6월에 이제 상장 여부든 뭐든 결정이 나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이 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시나리오를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 이제 소프트뱅크가 실제로 이 지분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고 대부분 증권사 리포트들에서는 적혀 있더라고요. 네. 해서 저도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실제 인수가가 1조 2천억 원인데 지금 증권사 추정 보스턴 다이너믹스 몸값이 이제 30조에서 50조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지금 팔면 오히려 손해니까 굳이 팔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이제 6월이라는 시한이 있으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스닥 상장을 그래도 본격화할 계기가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이제 내러티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래도 혹시나 9.5%를 엑시트하면 뭐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소프트뱅크가 9.5%를 쥐고 있는 게 단순한 주식이 아닐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뭐 구글,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은 요즘 뭐 로봇 AI,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점하려고 굉장히 전쟁 중인데 이 입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을 가진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현대차 그룹과 전략적 동맹을 맺는 거는 저는 요거는 생존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해서 그렇다면 소프트뱅크가 엑싯을 원할 때 이 지분을 누군가가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서 이제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그룹에 합류하기 위한 빅테크들의 이제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엑싯입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제 엑싯을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네. 근데 이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9.5% 지분이 빅테크들 사이에서 입장권 티켓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네. 이게 소프트뱅크
빅테크의 지분을 사면 이제 요거를 제가 이 장표를 가져왔는데 네. 이 이유가 그 왜 현대차에 배달리는지 그 지분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그 로봇 AI를 학습시키려면 그 로봇이 실제 공장에서 그 무거운 걸 학습하고 용접하고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빅테크, 구글이나 엔비디아는 이제 뭐 당연히 AI 두뇌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똑똑한 두뇌를 만들 수 있는데 몸통을 만들 여력이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 데이터를 하려면 이제 소프트뱅크 뭐 지분을 뭐 엑시트한 거를 뭐 프리미엄을 얻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들어오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현대차가 하반기에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 카드를 꺼낼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카드인가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어떤 시선으로 이걸 보고 있을까요? 제가 네. 로봇인가요? 네, 로봇일까요? 네. 네, 구글이나 아, 엔비디아가 투자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제가 요거 삼성증권 리포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그 요거 알맥이라는 게 이제 로봇 생산 공장이에요. 로봇 훈련 네. 센터인. 근데 이 법인들이 그냥 뭐 공장 형태가 아니라 그 법인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 그룹 계열사 외에도 구글 딥마인드랑 엔비디아가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게 네. 리포트에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테슬라 빼고는 얘네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이었고 이 로봇 데이터를 살려면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그 레딧 데이터를 구매하는데 연간 6천만 달러를 쓰고 있어요. 네. 근데 로봇 데이터는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알맥에 지분 투자를 하면 그 데이터를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굳이 사지 않고도 투자를 통해서 내 데이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알맥의 지분 구성에도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의 로봇이 좋은데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되는 것이 로봇 그러면 오늘 오전에 권순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사실 로봇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쵸. 중국의 네. 이 성장세 폭발성을 미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견제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 빈센트님이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그 로봇만 놓고 보면 이제 세계 출하량 1위가 중국이에요. 자세한 수치로 말씀드리면 87%가 중국산인데 가격도 훨씬 싼 게 거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하는 아틀라스 가격의 10분의 1이거든요. 해서 뭐 당연히 가격 경쟁력도 있고 한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국 로봇을 막고 있어요. 특히나 법안을 통해서 막고 있는데 이게 2025년 11월에 발의된 법안 같은 경우는 공공시장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법안이고 또 이제 뭐 무인 지상 차량, 자율 순찰 로봇, 휴머노이드 연방 이런 산업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또 5월 30일 날 또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데 네. 이게 그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돼요. 로봇 산업 기계 수입이 얼마나 그 미국 국방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래서 9월에 실질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안도 볼 수 있고 또 사실상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가장 그 1등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휴머노이드 그 만드는 거는 근데 이 사실상 퇴출하는 법안이 중국 17개사를 지정 요구하는 법안도 발의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제도권으로 원천 차단하면 한국이 대한 공급망으로 부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역시 탐정이시네요. 네. 네. 탐방 요정. 네, 근데 네, 근데 그럼 이 모든 논리를 종합해서 네. 현대차가 오르는 이유 두 가지를 꼽자면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로봇의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다가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제 상장을 계기로 한 지배구조 개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관심 갖고 봐도 될까요? 네, 저는 현대차 그룹은 이제 알맥이라는 공장 자체도 9월에 이제 가동을 하고 훈련센터도 뭐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다음 달에 그 소프트뱅크 지분 어떻게 되는지 나스닥 상장에 대한 가닥도 잡힐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맥스랑 연계된 그룹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뭐 현대 네. 모비스도 있고 글로비스도 있고 오토에버도 있고 각각의 뭐 장점과 단점이 좀 다릅니까? 사실 당연히 대장은 현대차입니다.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분 자체도 현대차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당연히 지배구조의 최상단이기 때문에 그룹의 심장부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하이브리드 신차, 안 그래도 그 팀장님께서 아침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신차 모멘텀도 있으니까 뭐 당연히 하반기 자동차 실적 회복도 기대해 볼 만하고 네. 이제 로봇 사업 쪽에서도 가장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이 많은 현대차를 주목해 봐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네. 네, 그룹주들 기업별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네. 준비해 주신 거 보니까 일명요연하게 표가 하나 있네요. 네. 네. 제가 네 종목을 비교한 표가 있는데 이게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정도로 저는 현대차 그룹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네.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직접 보유한 거는 현대글로비스고 그리고 좀 얘기가 있는 게 그 현대차 그룹이 그 지배 구조를 재편을 해야 되는 게 순환 출자로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룹사 중에서 남은 이제 순환 출자를 해결해야 되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제 정의선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20%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데 얘네가 개인 지분이 가장 높은 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되면 글로비스는 그 중심에 있고 이제 정의선 회장이 모비스 지분을 가져오려면 이제 뭐 상장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또 현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현물 출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상 현금은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은 되게 어려운데 현물 출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냥 단지 가정일 뿐인데 그 모비스 지분을 가져오려면 기아가 17% 가지고 있고 현대제철이 6%의 모비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해서 그러면 이거를 떠오려면 그 주식이 올라야 더 많은 지분을 떠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현대글로비스도 이렇게 가정을 했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저 표가 조이진 PB가 선호하는 우선순위 순서입니까? 왜냐 오늘 현대차가 7.8% 정도 오르고 현대모비스 5% 오르고 글로비스랑 오토에버 그러니까 저 순서대로 지금 시세가 나서 혹시 저런 게 비교 우위에 있는 건가? 기호인가 싶어서요. 개인적인 선호도이기도 한데 그래도 일단 현대차 대장주라서 맨 앞에 넣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오토에버는 그 직접적인 지분이 없어서 뒤에 넣었고 이제 모비스와 글로비스는 또 순환 출자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지배구조 개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보면 선호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탐방 요정이 로보티즈 탐방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다녀온 기업인데 직접 네. 다녀온 기업인데 로보티즈라는 회사인데 아마 다들 아실 건데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거의 16, 7배가 올라서 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이제 액추에이터 하는 회사인데 직접 내재화율이 95%나 되고 이제 26년째 이것만 해왔기 때문에 이제 다이나믹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대학 연구실에서 일단 뭐 로봇 만들려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 뭐 다들 아시는 MIT 카이스트 다 쓰고 있고 그리고 새로 생기는 로봇 스타트업들이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다이나믹셀부터 사거든요. 그게 양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이 기업이 하는 액추에이터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그 탐방을 갔을 때 가장 주목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그 Q 시리즈거든요. 이게 QDD가 왜 요즘 휴머노이드에 많이 쓰이나 하면 이제 네. 사람을 팔을 밀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반작용이 오는 게 사람처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QDD를 관절에 넣으면 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는 로봇에서 더 자연스럽고 안전하다 해서 각광을 받는데 근데 이 유니트리가 이 방식을 중국에 퍼뜨렸어요. 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얘네는 정부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발열이 너무 심해요. 네. 실제로 그 로봇 마라톤 영상이 있는데 그 한 바퀴 뛰고 나면 그 냉각하려는 그 드라이 아이스가 다 녹아서 새로 채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보티즈가 이제 새로 출시한 QDD는 발열이 없고 심지어 중국과의 1대1 가격 경쟁력도 가능하다 해서 벌써부터 이제 중국 기업들에게도 이제 NDA 계약 체결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미 저런 기술을 알아보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네. 로보티즈 사옥은 마곡에 있습니까? 네, 마곡에 있습니다. 어떻게 김포공항 아세요? 옆에. 네? 어떻게 아세요? 뭐 이것저것 관심 많죠. 네, 그러면 로보티즈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요게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모멘텀이 있는데 저도 이제 탐방 가서 얘네가 이제 또 한 단계 더불어 팔려면 모멘텀이 필요할 텐데 그게 뭐가 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게 첫 번째로는 로봇 핸드
테슬라 옵티머스가 이제 와이어 방식, 모든 뭐 손관절이 이렇게 다 와이어로 해서 하는 방식인데 네. 얘네는 고장이 나면 통째로 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5주 되면 아예 새 걸로 갈아야 돼서 문제가 있는데 로보티즈는 관절 하나 고장 나면 그 부품만 빼면 돼요. 아하. 네, 그게 18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이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차에서 주목해야 될 모멘텀이 알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얘네도 이제 우즈베키스탄 데이터 팩토리를 이제 하반기에 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행동 데이터를 여기서 직접 수집하고 판매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이 그 한국보다 인건비가 10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하게 마진이 좋게 데이터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하반기에 우즈베키스탄 데이터 팩토리를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기 성과급이 100억이 있네요. 네, 요거는 로보티즈가 뭐 한 100명 되지 않습니까? 직원 수가? 맞아요. 100명 그러니까 인당 1억 넘지 주는 거예요, 않는데 그럼? 인당 1억은 아니고 들어보니까 그 몇 분을 주기로 한 건데 이게 네. 3년 전에 약속을 했대요 이미 그 얼마 정도 그 주가에 따라서 주겠다고. 근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요. 100억이 돼가지고 1월에도 공시가 났었거든요. 성과급 100억이 반영된다. 그래서 아마 또 실적에서 영업이익에서 100억이 빼질 수도 있어요. 근데 회사는 2분기부터 뭐 정상화되고 이런 단발성 이벤트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시장은 분명히 적자 수치만 보고 팔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네. 하반기에 이렇게 모멘텀이 많이 남은 로보티즈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하셨는데 엄청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그래요? 네. 지금 현대차 로보티즈에 대해서 제가 쏙쏙 이해가 잘 됐는데. 일단 현대차 시세가 네. 나니까 오늘 거의 뭐 8% 가까이 그쵸. 행사합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투자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세장은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개인 주도로 이루어지는 장이니까 좀 개인 수급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도 고객분들께도 그냥 시총 상위 거래대금 상위주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대형주로 쏠리는 장이 맞는 것 같고 근데 대형주 쏠림 현상이 어느 때보다 심한 상황이라 제 고객들도 좀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사실 뭐 전자닉스 잘 가고 있고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뭐 일찍 팔아버리신 분들도 있고 뭐 작은 소외주를 들고 있거나 본인이 좋게 생각했는데 안 가거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는 말이 그 과거의 코로나 불장 때를 생각해 보면 그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위메이드는 불장이 끝나고 찾아왔거든요. 하락장에서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좋은 기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뭐 상승장이 끝나던 뭐 내가 남들 먹을 때 못 먹었던 언젠간 공부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항상 그냥 공부하고 시장을 따라가자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꾸준한 사람에게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조이진 PB와 탐방을 같이 가려면 지금 어디에 계시죠? 저는 압구정 금융센터에 있는데 네. 저희 센터 자체도 이제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기업을 요청을 하면 탐방을 같이 가드리기도 하고 같이 가요? 고객분이랑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 저희도 같이 갈 수 있어요? 네, 저 다음 주에도 그러지 이제, 말고 바이오기업. 여러분 댓글 주세요. 조이진 PB가 탐방 같이 가준답니다. 댓글 주세요. 네. 종목하고 뭐 압구정 PB 거기 찾아가면 되죠? 네, 찾아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좋네요. 네, 오늘 조이진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